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유익한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예. 이름도 생소한 외음부 신경병증.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이 외음부 신경병증은 사실상 엉덩이 통증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건데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종종 계시고 또 치료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엉덩이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넓은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척추 질환도 있고 허리 디스크 협착증과 같은, 그리고 이제 고관절이나 골반 병들, 그리고 산부인과적 질환, 그 외에 여러 가지 힘줄염, 점액낭염,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방송을 이제 보시다가 보면은 이해도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엉덩이 통증과 관련된 병 중에서 좀 특징적인 이 통증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외음부 신경병증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통 오실 때 환자분들이 말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화끈화끈거리고 지리지리하고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기도 하고 요런 증상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제가 환자 사례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자, 71세 여자 환자분이에요. 예, 7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들어오실 때부터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으세요. 예. 앉아 있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방석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앉는 게 힘든 거죠. 힘든데 이제 내가 그러면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있다, 이것만으로 진단되는 건 아니에요. 증상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엉치 통증이라고 이야기했고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거는 전혀 없어요. 6-7개월 정도, 6개월 이상 되었고 앉으면 너무 아파요. 서 있고 걷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는 다 하셨어요. 허리에다가도 맞았고 그다음에 물리 치료도 했고요. 도수 치료도 했던 분이십니다. 전부 허리 중심으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리 MRI 검사를 해 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큰 문제는 없어요. 디스크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협착증이 심하거나 디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후관절 낭종이 동반됐거나 해서 신경을 허리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건드리는 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는 퇴행성 질환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증상을 조금 설명할 만한 것은 좀 부족하고, 골반 쪽을 찍어 봤어요. 골반 쪽을 찍어 봤는데 이제 엉덩이 바닥에 해당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이 가장 아파하는 데죠. 거기를 이제 앵글을 찍어 줘야만 해요. 이제 엉덩이에 관심이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이 골반 MRI 찍을 때 방법이 좀 다릅니다. 골반 MRI를 고관절 MRI로만 찍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면 보고 싶은 곳이 안 보이는 거죠. 고관절을 찍다가 보면 정면 아니면은 단면으로 찍게 되는데 바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엉덩이에 평행하게 해서 이렇게 찍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양쪽 좌골, 앉을 때 닿는 뼈이고요. 요게 양쪽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회음부 바로 안쪽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항문이에요. 항문이고 이분은 여자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자궁 쪽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여기는 방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밑바닥이 이제 보이는 거죠. 골반 저가, 골반의 플로어, 바닥이 보이는 건데 현재 MR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없죠. 환자분은 그냥 앉아 있어도 화끈화끈, 서 있어도 이제 화끈거린대요. 예. 허리에 치료하는 거는 뭐 전혀 효과가 없었고 앉는 게 이제 너무 무섭다고 하십니다.
너무 무섭다고 해서 내원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다고도 하시고 시큰거린다, 시리다, 그리고 닿기만 해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게 바로 도대체 어떤 병일까요? 오늘 주제로 들었던 바로 외음부 신경통, 외음부 신경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음부 신경통은 똑같은 말이고요. 푸단달 뉴라이지아죠. 이건 뉴로패시, 신경병증이라 설명드린 건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음부 신경병증이고 음부신경의 손상이나 기능장애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신경병증입니다. 회음부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찾아보면 산부인과 영역에서 다루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회음부 자체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아요. 골반 저근육이 여성이 조금 더 남성보다 약해지기가 쉽고 또 주요한 장기들이 또 외부 생식기를 비롯하여 여성 생식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고요. 또 그와 관련된 병과 그다음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죠. 첫 번째로 출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자궁에 생기는 경부에 생기는 염증 및 암 이런 것도 있고 부인과적인 치료를 받은 경험. 그다음에 뭐 암 환자라면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그 주위에 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들이 있죠.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환자분들은 그런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기능 장애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 장애 때문에 생기게 되는 만성적인 신경병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음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음부가 아까 전에 생식기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회음부는 우리가 항문과 생식기를 바탕하라고 하는 요 밑바닥을 회음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조금 구조가 다르겠죠. 생식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해요. 항문을 주위로 해서 주위에 근육들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생식기가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 항문, 뒤쪽으로는 꼬리뼈와 척추뼈 그리고 여러 가지 골반 근육들이 붙어서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임상 증상은 그 가지 5가지 정도인데 가장 많은 게 통증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회음부에 자결감, 타는 느낌이에요. 저림, 시리기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쪽이나 양측성이라고 돼 있지만 임상에서 병원까지 내원하실 때는 거의 다 양쪽이세요. 초기에는 또 이게 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대부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양쪽이고 앉을 때 즉각적으로 생기는 통증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 이런 거는 절대 타면 안 되고요. 엄두도 안 나시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버스 이런 좌석이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까 생각을 잘 못 하시죠. 감각 이상도 있고 감각 저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감각 소실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골반저가 약화되어 있다 보니까 긴박뇨나 배뇨곤란이나 변비 등의 배변 배뇨 장애 증상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성기능 장애, 성교통, 발기부전 등도 생길 수 있겠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성교통이 있을 거고요. 증상이 상당히 오래되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서 대체적으로 3개월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된 경우도 많습니다. 휴식 시에 호전이 되고 특정 활동 시에 악화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바로 외음부신경통인가 외음부신경병증인가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외자를 빼서 음부신경통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회음부신경통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명명을 할 때는 그렇게 외음부신경통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는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진단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총 5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기 해당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회음부의 통증인 거죠. 통증 자체가 그쪽에 명확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신경이 분포하는 피부 분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L5S1 이건 뭐죠?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뿌리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L5, S1, S2 이렇게 엉덩이 통증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푸덴달 너브 음부신경은 이 척추 2번, 척추 3번, 척추 4번에서 기시해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5번이나 엉7번은 약간 이 항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좀 바깥쪽인 거예요. 근데 회음부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S2, S3, S4 요렇게가 더마톰이 되는 거고 피부 분절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PN이라고 적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음부신경이에요. 여기서 기시를 해서 요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자골신경이라든지 혹은 세이크럴 너브는 척추신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 감각신경들이 지나가는 거고 자골은 운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질문 중에 생식기 통증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생식기 쪽 요 앞쪽은 GFN이라고 해서 제니터 피모럴 너브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회음부라는 것이 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의 우리가 앉았을 때 닿는 뼈, 좌골보다 더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엉덩이와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앉았을 때 아프다. 그러면 닿는 뼈를 만져보라고 그러죠. 그 뼈가 좌골이에요. 이스키움. 앉을 좌자. 그 다음에 그 좌골보다 좀 안쪽으로. 그럼 밑이 되겠죠. 거기가 바로 회음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병증이기 때문에 통증의 양상이 좀 자결감이나 저리거나 고춧가루 뿌린 것 같거나 시큰거리거나 이런 통증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앉아있을 때 특징적으로 악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지는 않아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지는 않아요. 이게 다른 신경병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밤에 쥐가 많이 나거든요. 엉덩이, 다리도 주무르시고 발가락도 틀어지고 심지어 하지불안증이나 이런 거는 잠을 못 들어요. 잠에서 깨기도 하고요. 그리고 척수나 혹은 암성 통증도 야간통이 심해서 어땠죠? 밤에 잠들기 힘들고 자다가도 욱신거려서 깨요. 근데 푸덴달 노이로패시는 외음부신경병증은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지는 않아요. 잠은 잘 자요. 그렇죠. 그리고 통증 외에 감각 소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조금 떨어지거나 지리지리지리하기 때문에 전기나 아니면 화끈거리기 때문에 그 이상 감각 때문에 느끼는 거지 실제로 만졌을 때 남의 살 같거나 감각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감각 소실이 없다는 거. 그다음 5번째 중요한 진단 기준 중 하나인데 진단적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인 거죠. 거기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15분이도 5분이어도 좋아요. 그때는 잠깐 괜찮아요. 이러한 5가지 기준을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 우리가 보통은 외음부 신경병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 비교적 최근에 정립이 된 진단 크라이테리아인데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의 앉는 생활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골반 근육의 약화와 더불어서 발생하고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아무래도 늘어나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정립이 돼서 가장 많이 쓰는 진단 기준인데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최근까지 이렇게 필수적인 5가지 진단 사항이 있고 나머지 보조적인 거는 그 좌골 근처에 압통이 있느냐, MRI 상에서 음부신경의 압박 소견이나 손상이 관찰되어지느냐,
항문의 관략근이 줄어드느냐, 그리고 근전도 검사상에서 이상이 있느냐인데 요렇게 4 가지는 보조적인 거고 이상 소견을 안 보이는 경우가 제가 임상적으로 봤을 땐 거의 다예요. 예. 그래서 MR을 찍는 이유도 분명한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앞에 말했던 허리라든지 골반 자체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 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면 나아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없고 기능적인 이상인 거죠. 기능적인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5 가지 진단 기준들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부학적인 구조를 조금 보면서 좀 어려운 강의를 짧게 진행해 볼게요.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잖아요. 짧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음부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척추뼈예요. 허리뼈죠. 허리의 아랫뼈인 천골, 엉치뼈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S234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경은요. 요렇게 나오는 거고 만나서 좌골신경이 그것보다 조금 위쪽에서 기시를 하거든요. 그들이 만난 좌골신경은 좀 많이 두껍고 그 약간 더 안쪽으로 가느다랗게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음부신경이에요. 천추신경 뿌리에서부터 기시를 해서 요렇게 좌골신경 옆으로 지나서 우리가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사이아틱 포라멘이라고 해서 좌골 구멍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 밑바닥으로 보면 요게 골반뼈고 요게 만져지는 좌골극이고요. 이 좌골극 안쪽으로 이 알럭스 캐널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음부신경이 이 골반 바닥의 안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항문 쪽으로 접근했을 때도 만져볼 수 있는 신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에 촉지를 하게 되면은 골반 뼈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음부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예요. 근데 여기가 골반 바닥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해지게 되면은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펠빅 플로어인 골반 저근육을 보여주는 건데 초록 색깔 부분이 골반 저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해당 사항이 많아요. 남자보다는 그래서 여자 환자가 많은 겁니다. 남자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바닥을 잡아주는데 이게 느슨해지니까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가 매우 약해지게 되면은 어머님들이 예전에 아이 많이 낳거나 그러면 밑이 빠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저희가 약해져서 쑥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고 요건 저게 약해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벽 쪽과 이 사이에 있는 요게 음부신경이거든요. 얘가 자극을 받거나 이 압박을 받거나 이런 형태가 돼서 기능적 이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좌골극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경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작은 감각신경이면서 주위에 우리가 주요한 신경들하고 같이 다녀요. 보면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좌골신경이거든요. 요 안쪽에 있는 요 자그마한 게 바로 부덴달 너브 음부신경입니다.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옆에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골 바닥과 이 대퇴골두와 그다음에 고관절과 이 이상근과 이게 거의 우리가 엉덩이에서 만져지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좌골신경통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음부신경통은 회음부에 분포하는 음부신경의 기능적 이상이나 손상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신경병증인 것은 맞는데 다른 신경병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진단 기준에서도 회음부에 국한되는 통증처럼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넓적 다리 쪽으로도 내려가고요. 신경통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뻐근하고 힘줄염처럼 그 맞닿는 부위가 아프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PFCN이라고 그래서 뒤쪽 넙다리 피부신경도 이 같은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함께 통증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이름도 어렵고 들어보면 생소하고 나도 그러는데 싶은 이 외음부 신경병증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시간 앉는 것을 피하고, 물론 어느 정도 이상 지상된 환자들은 앉는 걸 못하기 때문에 앉는 걸 피하다는 이유 저는 앉지를 못해요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도넛형 쿠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전거나 무리한 골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되게 되면은 습관 교정은 좀 어렵기 때문에 골반 재활 치료를 같이 꼭 해주는 게 좋아요. 골반 저근의 이완과 훈련을 해주는 게 좋고, 마사지와 자극 치료, 고주파 등을 이용해 갖고 골반절을 재활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소염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신경병증이기 때문에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같은 약도 가능하고, 딜로세틴, 그리고 우리가 신경병증에서 널리 사용하는 약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중재적인 치료를 할 때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1, 2, 3번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 순서대로 하는 편이에요. 신경 차단술, 바로 음부신경 쪽으로 주사 치료를 하는 건데 효과가 없거나 또 깊어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을 합니다. 신경 성형술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효과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한 번의 치료로 잘 끝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테터 시술과 신경 차단술을 여러 번 해 주고, 앞서 말했던 약물요법이나 골반적 강화 재활 치료 등을 충분히 해서 이게 만성화되고 오래되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악화되면 그다음부터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가벼운 차단술이나 카테터 시술을 통해서 했을 때도 신경치료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고주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자극을 줘서 응고술을 시행한 다음에 이상병증이 있는 신경을 일부 조절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다 중재적인 시술에 속하게 되고요. 우리는 잘 하지는 않는데 냉각을 이용한 응고술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주파는 열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지져주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얼음을 이용하는 거죠. 차갑게 얼려서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의 타입은 고주파는 아무래도 열을 주다 보니까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어요.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말했던 신경주사나 카테터 시술에 비해서는 고주파가 조금 더 침습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걸 대신해서 하는 냉각 치료는 아무래도 반복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주파는 반복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냉각 치료도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환자군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앞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이 섞여 있잖아요. 허리 협착 디스크라든지 좌골신경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상근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병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직 정말 순수한 형태의 외음부 신경병증이나 신경통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냉각 응고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상용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중재적인 치료로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명한 압박의 원인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과적인 치료나 비뇨기과적인 치료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때 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씩 그쪽에서 이어지는 인대를 끊어주는 수술도 있기는 한데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허리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의 말초신경 감압술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 엉덩이 부위는 항상 앉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술 이후에도 또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재발률이 높고
그리고 그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지 않게끔 운동이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방법도 굉장히 없는 편이어서 수술적 치료는 드물게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외음부 신경병증은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병에 더하기 이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악화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병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런 외음부 신경병증은 MRI 찍어서 허리나 골반의 병변을 확인한 다음에 '아,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한 이거구나.'라고 보고요. 대부분 자골신경통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시술을 진행하게 되고 주사나 아니면은 생활 습관 교정, 재활 등을 하게 되는데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환자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빨리 치료하고 또 여러 명의 의사가 함께 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통증의학과 선생님이 같이 팀이 돼 가지고 외음부 신경통을 같이 진료를 하면서 같이 봐주고 있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병이고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서 치료의 반응이 조금 더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